쇼펜하우어의 경고. 친절이라는 가면을 쓴 자. 우리가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습과 들리는 말만을 그대로 믿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친절이라는 아주 따뜻하고 달콤한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환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차가운 칼날의 존재를 과연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진정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까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적의 적개심이나 거친 비난이 아니라 지극히 교묘하고 완벽하게 위장된 채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친절이라는 이름의 가면입니다. 그 두꺼운 가면 뒤에 치밀하게 감춰진 인간의 본심을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어떤 철학자보다도 고독하고 냉철한 시선으로 인간 본성의 가장 밑바닥을 탐구했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눈을 빌려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친절이라는 화려한 가면 아래 숨겨진 인간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내는 현명하고도 단단한 삶의 지혜를 심도 있게 논하고자 합니다. 이 긴 호흡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근본부터 다시금 성찰하게 하고 일상 속에 숨겨진 미묘하고 위험한 신호들을 정확히 읽어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가장된 친절의 본질 이기심이라는 거대한 뿌리.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세상의 그 어떤 도덕주의자보다도 냉혹하고 현실적으로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지독하게 이기적인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윤리적으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칭송하는 친절조차도 그 뿌리를 깊이 캐고 들어가면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교하고 치밀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통찰은 듣는 이의 심장을 차갑게 꿰뚫는 듯한 매우 강렬하면서도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타버릴 듯한 사막 한가운데서 푸른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에 가까운 희망입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 세상에서 진정으로 순수하고 대가 없는 호일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극히 드물고 희귀한 존재라고 단언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호의는 무엇인가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투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의 내밀한 심리 기저에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더 실질적이고 막대한 보상이 돌아오리라는 은밀한 거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간파했던 거래적 친절과 교환적 친절의 냉혹한 실체입니다. 이러한 위장된 친절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할까요? 그것은 마치 독을 품은 사과를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듯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정확히 공략하는 형태로 접근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적 현상은 최근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러브밤비/러브바밍 전술입니다. 러브밤비란 마치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지듯 만남의 초기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한 애정과 칭찬, 선물을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미처 방어할 틈도 주지 않고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처럼 완벽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라는 달콤한 말들로 우리의 판단력을 순식간에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의 진짜 목적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극심한 황홀경에 빠뜨려 현실적인 경계심을 허물게 만들고 나아가 그 사람을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한 치밀한 덫을 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압도적인 관심에 몸을 맡기고 싶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유 모를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야만 할 것 같은 강박이 생기고 자신의 일상이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면을 쓴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의 친절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입니다. 이러한 달콤한 독극물과 같은 친절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은 결국 신기루와 같아서 그 끝에는 언제나 처참한 배신감과 영혼의 공허함만이 남게 됩니다. 가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계산된 이기심의 뿌리를 절대로 잊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신성한 간극. 여기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관계 철학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비유인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적절한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밤, 추위를 이기지 못한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밀착하면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고 상처가 두려워 너무 멀리 떨어지면 살얼음 같은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 끝에 고슴도치들은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절묘하고도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의 평화와 자신의 안녕을 위해 타인과의 사이에 반드시 적절한 간극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간극은 단순히 몸과 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타인의 침범을 막아주는 심리적이고 영적이며 정서적인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성한 간극이라 불러야 합니다. 각 개인이 가진 이 내밀한 심리적 공간은 마치 성스러운 영역과 같아서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철저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절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사람들이 이 신성한 경계를 너무나 쉽게 그리고 무례하게 침범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그들은 다 당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우리가 보통 사이인가? 라는 말로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방어막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려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빠르고 저돌적으로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에 발을 들이려 한다면 그때야말로 그들의 웃음 뒤에 감춰진 어두운 의도를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관찰처럼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정보나 자원, 혹은 여러분의 정서적 에너지를 자신의 양분으로 삼기 위해 침입을 시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일상에 참견하려 하고 당신이 스스로 내려야 할 주체적인 결정들까지도 조언이라는 포장지로 교묘하게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따뜻한 관심과 배려처럼 느껴져서 안도감을 줄지 모르나 결국에는 당신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살내고 당신의 정체성을 그들의 입맛대로 재편성하려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간극을 침범당하는 것은 단순히 불쾌한 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영혼이 잠식당하는 일입니다. 이 경계를 단호히 지켜내는 것만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3. 위장된 가면을 벗겨낼 3가지 심층 시그널.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어떻게 이 교묘한 가면을 정확하게 식별해내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3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신호를 매우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상대방의 친절이 유독 당신의 약점이나 결핍만을 집요할 정도로 파고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 즉 참된 선의는 어떤 조건부 거래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힘들 때 아무런 말 없이 곁을 지켜줄 뿐입니다. 반면 가면을 쓴 사람들은 언제나 등 뒤에 청구서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에 결핍을 느끼는지,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차리고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채움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고 당신이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심리적 밧줄을 단단히 조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볼모 잡아 당신의 자존감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상대방의 호의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혹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 안개처럼 사라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말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지만 행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세상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말하던 사람이 정작 당신에게 실질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이 계산되지 않는 순간, 혹은 당신을 통해 이루려던 목적이 달성된 순간, 그토록 따뜻하던 사람이 차갑게 돌아서거나 연락이 두절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입니다. 그들에게 친절이란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다 쓰면 버리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비상식적일 정도로 빠르게 거리를 좁혀오며 과도한 친밀감을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기름진 토양에 나무를 심고 오랜 시간 정성껏 물을 주어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단번에 성장하는 거목은 없듯이 진정한 관계도 시간의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당신의 가족사, 재산 상태, 내면의 비밀을 모두 알고 싶어 하고 동시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며 동질감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심리적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켜 당신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매우 숙련된 사냥꾼의 기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막연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보내는 가장 정확하고도 강력한 경고입니다. 4.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 현명한 회의론과 고독의 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정글 같은 인간관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해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준엄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친절을 일단은 한 발짝 떨어져서 냉철하게 관찰하는 현명한 회의론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불신하라는 부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신뢰로 인해 입게 될 치명적인 내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지적이고 심리적인 자기 방어 체계를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친절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하고 명확한 행동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사생활에 대해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나는 타인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친절을 가장하더라도 나의 기준선을 넘어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용기가 없다면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막은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강조했던 고독의 가치를 아는 강인함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가면 쓴 친절의 덫에 그토록 쉽게 걸려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부분 자기 내면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내밀어주는 작은 미끼에도 쉽게 영혼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오직 홀로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단순히 혼자 있는 기술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절대적인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견고한 보호막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과 깊이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가면 쓴 자들의 현란한 말기술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에게 친절의 가면은 단지 우스꽝스러운 연극으로 보일 뿐입니다. 5. 결론: 단단한 자아로 세상을 항해하는 법.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위대한 스승의 냉철한 목소리를 통해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이면과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요? 어쩌면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무섭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냉철한 이성이야말로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켜주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벽을 쌓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뜨고 무엇보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타인에게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사랑의 권고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진심을 다해 우리를 대하는 소중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진주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가짜를 걸러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누군가의 과도한 친절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이 보내는 미세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고 홀로 있음의 고결함을 즐기며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인생의 길을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어떤 기만과 가면도 당신의 단단한 자아를 흔들지 못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더 이상 상처의 기록이 아닌 성장과 평온의 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주체적인 삶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